조금 더 효율적인 타이밍을 잡는다라고 하면은 반감기 이후 6개월 정도 지난 시점부터 굉장히 큰 상승이 일어났던 게 과거의 역사이기 때문에 올해로 치면은 한 10월 말 정도까지 그 시점 이후부터가 본격적인 상승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그 시기 이전에 매수를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비트코인 하나로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 투자 자체는 2019년부터 했는데 본격적인 투자를 한 거는 2020년, 2021년부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 사이클부터 투자를 했고 지금 4년 이상 투자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한 사이클 전체를 다 이제 경험을 해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비트코인 투자를 할 때 있어 가장 효율적인 투자 방법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이 반감기를 중심으로 발생을 하는 이 비트코인 사이클 전체를 이렇게 바라보는 투자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투자라고 저의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그 생각을 이 비트코인 슈퍼 사이클 책에 담은 거죠. 비트코인은 이 반감기를 기준으로 해서 1년 반 정도 전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반감기를 기준으로 1년 반 이후까지 총 3년간에 걸쳐서 상승을 하고 그 이후에 1년간의 약세장을 겪는 3년 상승, 1년 하락의 4년 사이클을 지금까지 반복을 해왔고요. 이번 사이클에서도 마찬가지로 반복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클을 바라보면서 투자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투자의 정답은 없고요. 네, 본인이 가장 효율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단기 투자는 굉장히 전문가의 영역이거든요. 왜냐하면 단기적인 가격의 움직임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 안에서 자산의 적절한 진입 시점과 매도 시점, 그 다음에 그때 여러 가지 규율 등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개인 투자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단기 투자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성공할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가 가장 성공하기 쉬운 방법은 역시나 중장기 투자가 될 것이고 다만 이제 비트코인은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3년 상승 1년 하락의 사이클을 뚜렷하게 겪기 때문에 한 이 4년 사이클을 기점으로 해서 투자를 하는 중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게 개인 투자자가 가장 성공 확률이 높은 투자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 레인보우 차트라든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차트들이 있어요. 뭐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이라든지 그 다음에 파워러 몇 함수 법칙이라고 하죠. 여러 모델들이 있는데 이런 모델들은 이제 기본적인 그 흐름은 계산식들은 뭐 이제 수학적으로 굉장히 복잡하지만은 기본적인 흐름은 비트코인의 과거 가격 이 사이클을 기준으로 한 가격 흐름을 이제 대수회귀 우리가 로그 함수라 그러죠. 대수회귀적으로 분석을 해서 패턴을 이렇게 맞춰서 추측한 그런 가격 모델입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사이클이 굉장히 뚜렷하기 때문에 이 패턴 추측 모델이 굉장히 잘 들어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패턴 추측 모델로 가격 예측을 많이들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뭐 과거에 그랬다고 해서 앞으로도 정확히 그 패턴대로 가격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정확히 예측하기는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범위를 어느 정도 설정해서 추측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패턴이라고 하는 것도 항상 완벽하게 정말 선을 따라가듯이 그대로 따라가는 건 아니고 기준선이 있으면은 가끔은 이제 더 빨리 갔다가 가끔은 뒤처졌다가 이렇게 변화를 하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 안전 마진을 두고 가격을 예측을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3년 상승의 사이클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3년 상승하는 기간 동안에는 계속해서 매수를 할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효율적인 타이밍을 잡는다라고 하면은 반감기 이후 6개월 정도 지난 시점부터 굉장히 큰 상승이 일어났던 게 과거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시점 이전에 매수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올해로 치면은 한 10월 말 정도까지 그 시점 이후부터가 본격적인 상승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그 시기 이전에 매수를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해야 되나요? 네. 다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분명해지는 게 아마 연말 정도까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보수적인 투자자라고 하신다면은 연말 정도까지 좀 보고 분할 매수를 통해서 접근을 하는 게 가장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시점은 당연히 예측이 불가능하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비트코인 사이클은 본격적인 상승장에 진입한 이후에 1년 정도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도 과거의 패턴을 답습한다고 하면은 내년 말 정도까지는 상승장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트코인은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파생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트코인이라는 말 자체가 얼터너티브죠. 비트코인의 대안으로서 나온 코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시장에 파생되어서 기생되어진 그런 형태의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알트코인을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알트코인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그것조차도 결국 비트코인 사이클에 대한 레버리지 파생 상품에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간접 투자라는 개념으로 앞에 설명드린 뭐 코인베이스나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같은 그런 비트코인 우회 간접 투자 수단으로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되겠고요. 지난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의 전체 평균 상승률이 한 3배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비트코인이 가면은 알트코인은 더 간다라는 그런 관점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어떤 특정 알트코인을 너무 지나치게 믿고 한 특정 알트코인에 과대하게 투자하는 것은 최대한 지양하고 시가총액이 높은 알트코인 위주로 분산해서 그냥 포트폴리오로 그냥 알트코인 평균 수익률로 승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파생 상품에 투자를 한다는 개념으로 투자를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비트코인을 저는 무조건 50% 이상으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본인이 이제 알트코인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이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면은 그 이상 알트코인을 뭐 투자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전제 하에서는 아무리 알트코인의 비중을 많이 가져간다 하더라도 절반 이상은 그래도 비트코인을 가져가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트코인 자체가 어느 알트코인이든지 결국은 비트코인 가격을 따라갑니다. 비트코인의 파생 상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트코인 자체가 일단 지금 반년째 행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 시점에 승인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더리움도 가격이 갈 수가 없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더리움의 가장 큰 메리트 중에 하나인 연 4에서 한 4% 정도 패시브 수익이 나오는 스테이킹이 지금 배제가 되어 있는 ETF이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까지 감안을 해서 이더리움 ETF가 조금 퍼포먼스가 안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스테이킹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다르게 지분 증명이라고 하죠.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코인을 네트워크에 예치를 해서 그 예치된 매몰 비용을 기본적으로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그 유지 수단으로 삼는 그런 블록체인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예치를 하도록 유도를 하는 그런 장치가 있어야죠. 그런 장치가 스테이킹이고요. 그래서 현재 본인이 가진 이더리움을 스테이킹 해놨을 경우에 연 4% 정도 그렇게 이더리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이더리움의 가장 큰 메리트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더리움 가격 자체가 오르지 않으면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더리움으로 스테이킹 보상을 받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가격이 올라야지만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더리움 자체가 지금 가격이 오를 만한 그런 메리트가 있는지를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 사이클에서 이더리움이 지금 비트코인보다도 퍼포먼스가 안 좋기 때문에 조금 이더리움 투자가 지금 현 시점에서 매력적인지 조금 의문이 가고 있는 게 사실이죠.
네, 민코인도 마찬가지고요. 그 자체로는 본질적으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지만은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이 암호화폐 시장 자체의 파생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장이 가면은 훨씬 더 많이 가는, 우리가 뭐 일반 주식 중에서도 어떤 특정 주식의 가격을 2배수나 3배수로 추종하는 그런 레버리지 ETF들이 있잖아요. 이거랑 그냥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시장이 가면은 결국 사람들이 돈이 몰려들 것이고, 그렇게 돈이 몰려들었을 때 사람들에게 인기 투표에서 인기가 있는 이 민코인들로는 돈이 많이 몰려들 테니까 가격이 훨씬 더 많이 오르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2배 오르면은 얘네들은 5배, 10배가 오른다. 그렇게 어떤 주식시장에서 특정 주식의 가격을 몇 배 추종하는 그런 레버리지 ETF랑 거의 똑같은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지금 10년 전에 최초에 나왔을 때는 비트코인이 한 1000개 정도 있어야지 아파트를 살 수 있었겠죠. 그 다음에 몇 년 전에는 한 100개 정도 있었으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10개만 있어도 서울 아파트를 사요.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은 지금 가장 빠르게 성장을 하는 자산입니다. 그리고 주류 금융에 편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돈들이 각 시장들에서 비트코인으로 조금씩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러면 현재 전체 시가총액이 1조 달러가 조금 넘는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2030년이 되면 아마 10조 달러 이상으로 성장을 할 거고 2040년이 되면은 그보다도 또 몇 배 이상으로 성장을 할 겁니다. 그럼 당장 지금보다 10배 정도 성장을 했다고 하면은 그럼 이제 비트코인 하나만 있어도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있겠죠. 거기서 몇 배가 더 성장하면은 비트코인 하나만 있어도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비트코인 하나로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 시장의 기회는요,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람들과 반대로 할 때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요. 네. 95%의 사람들은 투자로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95%와 반대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비트코인은 전체 자산 시장의 1%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작은 시장입니다. 그런데 돈은 점점 비트코인으로 더 많이 들어오죠. 그렇다면 아직 기회가 많이 주어져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굉장히 초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초기 시장에 적절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진입을 한다면 분명히 큰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